육교 인구가 좀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가 육교를 처음에 가르칠 때도 사람들이 육교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게 보니까 명리 한 막 10년 하신 분들도 육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이게 현실이야. 근데 요즘은 육교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적당히 많아야지 나중에 다 배워갖고 써먹을 수가 있는데 너무 다 알아보니까 너무 다 한다기보다도 이 육교는 일단 힘들어요. 힘들고 선생님들 아까 내가 여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겁먹지 마라. 그리고 무조건 보이는 대로 주저리 떠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지 못하면은 점을 절대 못 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다 해가지고 나쁘다 이런 걸 강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좋다라는 걸 강조할 줄 아는 주관을 가져야 돼. 나중에 어찌 될까 없어요. 그럼요. 나중에 틀리더라도.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네, 아니면 말고 해야죠. 그게 안 되면은 점을 쳐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리는 해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사람은 또 뭐예요? 명리도 그게 정확하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틀리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 쓰는 거는 겁은 안 내고 육교 쓰는 거 겁낸다는 건 도저히 말 안 됩니다. 그 이제 제가 이래 저는 참 처음이니까 다른 건 조금 하고 뭐 처음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쭉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의사가 뭐 엑스레이 찍어 판독하는데 그 자기 능력만큼 판독하는 거거든. 그거 맞습니다. 엑스레이 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판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변일 수도 있고 저변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판독하는 능력을 이제 하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만 막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판독을, 내가 이렇게 하고 판독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기. 판독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찍는 거. 참 많이 듣고, 남의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구나. 원래 처음 할 때 그 잘 맞는데. 이게 선생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각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최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배우는데 그러니까 다 처음 분들이에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했더만은 이런 얘기 한번 오해식 하는 바람에 그럼 하고 맞다 하고 막 그대로 지금 아니 이게 치십니까? 예? 일진적으로 치십니까? 그걸 하셔야죠. 그거 해보는 걸 하면 진짜 빨리 됩니다. 자. 해보는 것도 빨리 됩니다. 그럼요. 자, 이거는 이제 노복이 언제 올까를 물은 거예요. 노복이 언제 올까를 물으면 뭐가 용신인데요? 재용신이죠. 근데 보자. 갑자, 택사람, 택하역이네요. 감절등기재. 저요가 아니야. 택하역, 감절등기재, 역. 이게 수체잖아요. 그럼 감수무인 인지노 해가지고 여기에 복신됐네. 그죠? 재성. 자, 초유가 동했어요? 아니죠? 우동이에요. 우동. 자, 엉망이네. 공화복신 이어인발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천금부 배울 때 선생님들이 배웠잖아요. 공화복신 이어인발. 공막 맞아 있는 비신 밑에 있는 복신은 끄집어내기가 쉽다라고 배웠어요. 공화복신 이어인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지금 이 해수라는 형제가 세요도 임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놈이 월가일로부터 어때요? 왕상하잖아.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이 재성 오화는 뭐예요? 월가일로부터 완전히 극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물을 때, 오화가, 그러니까 저 재성이 편안하겠는가를 물었다면은 뭐예요? 예?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다. 이렇게 통변이 되지만, 언제 오겠는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신에게 묻기를 너가 언제 오냐고 물은 것이지 그 사람이 편안하다고 물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박 선생님께서 이런 점을 이제 딱 치고서 이 책에서 보고 배우기를
그 노복은 틀림없이 4일날 온다, 4일날. 이 해수를 사해충 해가지고 5화를 끄집어낼 때라든가 5일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맞췄다 이거예요. 맞췄다. 그랬더니만 진짜 그 종업원이 딱 왔어요. 4일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다 이거야. 배우기를 이렇게 배웠는데 또 며칠 뒤에 어떤 손님이 와서 이거랑 똑같이 점을 쳤더니만 이런 캐를 얻어서 그래가지고 딱 말하기를 그 사람은 4일날 올 거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오지 않더라. 그러면 이건 또 귀신이 뭐라 알려준 거예요? 편안하지 않음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기운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보고서 가감하게 내 식대로의 어떤 통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저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관을 갖지 못한다면 그 점은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거는 딱 했는데 5화가 복신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 4일날이나 5일날 온다는데 4일날, 5일날 왔대요, 안 왔대요? 예? 기사일 왔더니. 기사일날 왔대요? 예.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배우는 것, 뭘 배우냐면은, 공망 처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망. 만일, 용신이 공망효 아래 복신됐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공망 맞아 있는 밑에 복신이 되어 있는 용신일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 이거는 기사일날, 이 해수라는 글자를 사해충 하니까 오화가 밖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오화가 밖으로 나왔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우리 처가 아픈데 이런 점을 쳤다. 처가 아픈데. 그럼 뭐가 용신이 돼요? 죄가 용신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공화복신 이어인발이니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처가 아픈데 언제 괜찮겠는가 이렇게 물었다면은 을사일날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것이 나을 수 있는 병인가? 어떤 장기적인 물음을 묻는다면은 이거는 못 낫는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월가일로부터 이렇게 극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 물음을 하나, 요 점 하나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느냐 어냐고 물었느냐에 따라서 답이 팍팍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그 공감대를 손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잘 형성을 하고 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점사를 묻기를, 결혼이 되겠습니까? 물었다면은 이것이 형제 남편의 남자가 치는 점인지 여자가 치는 점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런 거를 미리 알고서 우리가 답을 하는 거와 모르고서 답을 하는 건 틀리다. 그래, 이거는 지금 노복이 언제 올까를 물은 거기 때문에 기사일날 온다고 얘기한 것이지, 노복이 편안할까를 물었다면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해준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가세요? 이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노복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왜 술집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거 많이 물어. 종업원들 언제 구해주냐고. 그죠? 종업원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애먹 있는 애들. 그럴 때는, 와 있는 종업원을 물을 때는 제가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와 있는 종업원을 물을 때는 제가 용신. 하지만 오지 않은 종업원을 볼 때는 응요가 중요하다. 그래, 이 와 있는 종업원이고 어떤 종업원이든 간에 재성이 일단 왕상해가지고 세유를 뭐예요? 무진장 생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돈나무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 무슨 나무라 그래, 그거. 돈나무. 나무가
돈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거 있어요. 중국에 막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종업원을 쓸 때, 소녀로부터 해도생을 얻은 재성이 세유를 생했다면은 그 여자가 인물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써야 돼, 무조건. 내가 보기엔 손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 같다 그래도 무조건 써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채용함으로써 나한테 많은 이득을 갖다 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재성이 동해가지고, 이를테면 재성이라는 이거와 상관없이 재성이 사하인데, 동해가지고 자수로부터 이렇게 해도국을 맞았다. 그럼 뭐예요, 이건? 그 재성은 틀림없이 조만간에 떠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죽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해도국을 맞으니까. 해도국을 맞으니까. 또, 이것이 그 재성을 뜻하는 글자가, 이렇게 신월에 인일날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인사신 사명을 만들었다면은 그 종업원은 어떤 종업원? 예? 병든 사람. 예. 형을 대동했을 때는 병든 사람, 휴수를 대동했을 때는 뭐예요? 나이 들은 사람. 왕상을 대동했을 때는 젊은 사람. 용무를 보고자 하면은 현무를 대동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청룡지세를 해야지만 용무가 훌륭하다고 보는 거고. 종업원들. 오행적 속성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오행적 속성은 목이 동했으면 예. 어린 사람, 금이 동했으면 예, 그런 거는 좀 별로예요. 그렇게 예,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제가 한 얘기가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보는 관점에서 연구해가지고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휴수하면은 자유전 나이 드는 사람 맞아. 왕상하면은 젊은 친구 맞고. 그래, 그 종업원이 나이 많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 자유전 나를 제가 동해가지고 나를 생했다. 그럼 무조건 채용해야 돼, 무조건. 알겠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종업원들 잘 들어오는 것도 주인의 뭐예요? 복이죠, 복. 진짜 이상한 놈들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꼬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형제가 동했거나, 관성이 동해서 세를 극하거나, 부성이 동했거나, 이러면 무조건 쓰지 말아야 돼. 육춘깨가 나오거나. 저번에 선생님 그 육춘깨 나온 종업원 뭐 며칠 하지도 못하고 접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점치셨는데, 꽤 됐습니다. 벌써 한 3, 4개월 지났습니다. 그거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 조교를 했나? 예. 육춘깨입니다, 육춘깨. 그랬습니까? 예. 동해에서 육춘깨. 그거 지금 곧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다음에 한번 얼마나 동해에서 육춘깨. 가게를 접니만이 이럽니까? 예? 가게를 접니만이 이래요? 그거 말고 뭐 하여튼 좀 골치아픈 일이 좀 있어요. 육춘깨 나오면은 하여튼 간에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육춘깨가요, 아까 여기 선생님이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 육춘깨 나오는데, 의외로 대발하는 경우가 있대. 육춘깨 무조건 나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육춘깨인데도 형제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발하는 사람도 있더라, 가끔. 그러니까 확 바꿀 때. 전혀 딴 길로 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거는 노복이 언제 올까 했는데 재성이 용신이다. 그래, 요거는 묻는 말이 어느 거에 따라서 저도 선생님들이 내가 이런 점사를 얻어가지고 손님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면 저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올까를 물은 거 가지고 편안하지 않다라는 걸로 풀이해가지고 그 노복은 틀림없이 오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도 가능하고 저도 그렇게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만 딱 외워요. 공화복신, 이어인발. 공망 맞은 밑에 있는 복신은, 공망 맞아 있는 비신 밑에 있는 복신은 끄집어내기가 쉽다. 자.
사람이 행인점에서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거 있다. 43번 같은 데서 뭐가 없어요? 재가 없지. 재가 없을 때는 때에 따라서 노잣돈이 없어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노잣돈. 자, 다음. 공무원에게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 공무원에게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관성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그러는 것도 관용신이에요. 가끔 가다가 나 이제 옛날에 그런 점 봤어요. 이게 잠을 딱 쳤는데 응요가 월가 일로부터 막 다 깨지고 구멍 맞은 거야. 응요가. 어떤 여자가 와서 잠을 쳤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힌트를 줬어요.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응요가 저렇게 다 깨졌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응요는 때에 따라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요가 저렇게 다 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서대로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뭐 그거는 대출 받으러 간데도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집을 압류가 많이 들어가요. 압류가 많이 들어온 사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딱 그런 걸 보고선 너는 은행에서 대출을 땡길 수 있는 만큼 지금 다 썼구나 이런 걸 딱 놔야지. 예. 근데 이거는 점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뛰어난 경험이 아니에요. 예, 일반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6교점을 잘 치려면 하늘과 같은 상식과 이 지식을 섭외하고 있어야 돼요. 바다와 같이 넓고 하늘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풍부한 경험. 요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점을 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귀신이라면 어떻게 알려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신이라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알려줄까 이런 거. 내 입장이라면 어떠할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죠? 인간은 상당히 단순하잖아. 뭐예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얘기해 주잖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이해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 자, 이거는 그래 공무원한테 융자를 얻는다. 그러면은 관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관이. 근데 관이 세유에 지세하고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응. 예? 구공하네요, 구공. 이건가, 이거? 세응구공. 세유도 공망, 응유도 공망. 세응구공은 임무준실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세응구공은 임무준실. 세유도 공망, 응유도 공망이면 서로서로 뭐라고? 믿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세응구공이다. 특히 남녀적인 점에서 세응구공이 나왔을 때는 서로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점을 얻었을 때는 저쪽 사람도 오고 이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캐상이 세응구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골치 아픈 거요. 응유가 공망 맞으면 손님이 없어요. 응유가 월파 만나도 손님이 없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응유가 월파 만나는 걸 가지고 응이조상 분리타인지사하고 세유가 그걸 받는 걸 보고 세유수제 기자기 지무하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해서 그런 거고 그냥 간단해. 세유가 제극을 받으면 나의 일이 불리한 것이고 응유가 제극을 받으면 상대의 일이 불리하다고 배웠잖아. 그죠?
그래, 이런 거는 다 어떠한 그 장사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데다 대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공무원에게 융자를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타인에게 융자를 얻으려면은 응유가 공망이 되기 때문에 타인에 돈 빌려줄 때가 뭐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관성, 공무원한테 융자를 얻었기 때문에 관을 용신으로 삼는 거예요, 관용신. 근데 관이 여기에 임하고 있고, 또 원령이 재성이 임하고 있죠. 재성이 세유를 생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를 또 금전적인 걸 쓰지 않고 종업원적으로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업원. 종업원을 쓸 때는 세유의 간이 임하고 원령에서 재성이 이렇게 생겨주니까 일단은 그 종업원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세유의 간이 임하면 뭐가 많다고? 내가 의심하다. 이래요. 의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딱 나왔을 때 얘기할 때는 선생님들이 손님들한테 그 종업원은 진짜로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너무도 많은 의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종업원들 쓰는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좌우지간 골치 아픈 손님 중에 제일 첫 번째 유인들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또 돈을 빌리고 장사를 묻고 이러는 점에서 원령에 재가 임해가지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달 내에 재물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배우면 돼요. 원령에 재가 있으면 그달 내에 재물을 얻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금이 원령이니까 뭐예요? 신월 내에 얻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신월 내에 얻는다 그래도.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공무원에게 융자받을 수 있는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해수가 간성이 임하고 있는데 공망에 임했으니까 출루하는 그 해일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과연 그 출루하는 해일에 그대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요게 때에 따라서요. 정사, 무호, 아니지. 정명, 무진, 기사일 날도 얻을 수 있어요. 기사일. 알겠어요? 공몽충이 유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딱 말을 할 때 선생님들이 멋지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4일 날, 뭐요? 300 받고, 해일 날 700 받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줘도 돼. 이해가 가나요? 저 해수라는 그 돈 자체를 가지고, 해수라는 간성을 자체를 가지고 돈으로 쳤을 때는 인력수가 되니까, 그죠? 10만원, 1000만원 될 수도 있죠, 1000만원. 근데, 충하는 날, 뭐예요? 충하는 날 일부적으로 돈이 한번 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충하는 날 300이 일부 들어오고, 이게 치되는 날, 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돈 받을 때도 왜 어떤 사람은 일부만 받고 일부 나중에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이렇게 요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딱 한번 맞추면 그날로부터는 그 신도되는 거는 우습잖아요. 한번 모험을 해보는 거지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요거는 돈을 해일날 받더라, 해일날. 그러니까 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값을 을해일날. 선생님들 공망 따져가지고 따지는 거는요, 양간이, 그러니까 음이 빠졌을 때는 을자 갖다 붙이고, 양이 빠졌을 때는 갑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갑오일. 근데 손님들한테 갑오일날 들어옵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며칠날이라고 찍어줘야지.
손님들 일단 돈 받는 거는 원령에 임하면 그 원령에 돈이 들어온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예? 인월에 점을 쳤는데 오화에 간성이 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월내는 제복이 괜찮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장생으로부터의 생을 받으니까. 금월달내는 조금 돈이 좀 흥하겠죠. 선생님 안 그럴까요? 좀 그런 기미는 없나요? 한번 있었습니다. 예, 이게 좋아요. 인월이.